여러분, 티빙의 최신 사극 드라마가 뜨겁게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시왕후부터 원경, 그리고 춘하연애담까지 노출 장면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과연 티빙은 왜 사극에서 이런 파격적인 장면들을 선택한 걸까요? 단순한 화제몰이? 아니면 이야기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였을까요? 지금 바로 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모든 것을 공개합니다. 놓치지 마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1개와 구독 1개 부탁드려요. 모두들 정말 감사합니다. 넷플릭스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국내 OTT 플랫폼들은 언제나 새로운 자극과 화제성을 찾아 헤매고 있다. 그 중에서도 티빙, TVING은 공격적인 투자와 함께 다양한 장르의 오리지널 콘텐츠를 선보이며 시청자들을 끌어모으고자 분투 중이다. 특히 사극이라는 틀 안에 현대적인 감각을 녹여내고 있는데 최근 공개된 우시왕후, 원경, 그리고 춘하연애담이 나란히 노출 장면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 화제가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전략적 노출신이 오히려 지나친 자극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 커지며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으로는 넷플릭스를 추격해야 한다는 조급함이 티빙의 작품 전반에 뚜렷이 배어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OTT 플랫폼 시장은 경쟁이 치열해지고 조금이라도 화제성을 높여 구독자 수를 단기간에 끌어올리려는 조바심이 자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19금 혹은 수위 높은 노출이 마치 정형화된 주목도 확보 전략처럼 사용된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과연 이러한 전략은 초반 화제성 이상으로 작품이 길게 기억되는 데 도움이 될까? 그 답은 여전히 미지수다. 티빙 오리지널 춘하연애담은 드라마 제목에서부터 짐작할 수 있듯이 조선시대 춘화를 소재로 삼으며 19금 수위를 예고했다. 제작 발표회 당시부터 온오프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파격적일 것이라는 기대와 과연 얼마나 노골적일까라는 우려가 동시에 표출됐다. 춘하 자체가 역사적으로도 은밀하면서도 호기심을 자극하는 소재인지라 드라마 제작진이 이를 어떻게 현대적으로 재해석해낼지 궁금증을 유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드라마가 공개되고 나니 시청자들의 반응은 미묘하게 갈렸다. 왜냐하면 주요 배우보다는 단역 배우들의 노출이 잦았고 작품 속에서 필요 이상으로 성애 장면을 삽입했다는 지적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예컨대 화성대군, 김택분, 이 기방에서 몰래 정사를 하는 장면, 화리공주, 고아라분, 와환, 장률분, 이 산을 오르다 우연히 다른 남녀가 관계를 맺는 모습을 목격하는 장면 등은 서사를 풍성하게 만드는 대신 이 장면이 과연 꼭 필요한가? 라는 회의를 들게 했다. 작품의 전체적인 완성도를 높이는 장치보다는 노출을 이용한 한순간의 자극에 기대는 모습이 아니냐는 것이다. 우시왕후는 지금까지 사극 드라마에서 잘 다뤄지지 않았던 고구려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 역사적 기록이 많지 않기에 창작의 여지가 넓었고 그래서인지 극 중에서는 파격적인 설정들이 줄을 이었다. 구대왕 고난무, 지창욱분가 전쟁에서 부상을 입고 고통을 잊기 위해 후궁들과 관계를 맺으며 진통을 완화한다는 장면은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이 설정 자체는 역사에 남은 기록이 적으니 작가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는 입장과 사극이라고 하기엔 너무 막장으로 치우친 것 아니냐는 반응으로 극명하게 갈렸다. 문제는 이 노출 장면을 그려내는 방식이었다. 고통을 잠시나마 잊기 위해 동침을 한다는 도발적인 설정이 긴장감을 배가시키는가 싶더니 카메라의 시선이 부각한 것은 여체였다. 집중해야 할 서사적 핵심보다는 특정 신체 부위를 강조함으로써 드라마가 의도적으로 여성의 몸을 소모품처럼 소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론이 제기되었다. 티빙 측은 즉각 성적 대상화의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이미 시청자들의 비판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다. 최근 종영한 원경은 또 다른 측면에서 논란을 일으켰다. 작품 초반에는 과감한 노출신에 대한 이슈가 주목을 받았지만 이야기 후반으로 갈수록 배우의 동의 없이 대역신을 사용하는 것은 도덕적 문제를 야기한다. 는 쪽에 더 큰 비판이 쏠렸다. 실제로 극중 태종과 원경이 애정행각을 하는 장면에서 원경 역의 배우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던 노출이 CG 편집으로 삽입됐다는 설이 퍼지면서 촬영 현장의 투명성이 도마에 올랐다.
기자가 차주영에게 이 문제를 직접 묻자 그는 대본과는 달랐다 고 에둘러 시인했다는 후문이다. 원래는 분위기만 암시될 뿐이었다. 는 대본 설명과 달리 실제 영상에서는 훨씬 수위 높은 장면이 연출되었다는 것이다. 시청자들은 배우가 납득하고 준비한 연기가 아니라면 이는 사생활 권리와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심각한 침해가 될 수 있다. 며 민감하게 반응했고 결국 논란은 단순 노출 문제에서 작품 윤리성 논쟁으로 확산되었다. 티빙에서 연이어 방영 공개된 사극들의 노출 장면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꾸준히 시청자들의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비단 티빙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TVN이 개국 초기에 지나친 선정성 프로그램으로 곤욕을 치르다가 점차 고품질 예능과 드라마로 이미지를 쇄신한 과거 사례를 떠올리면 현재 티빙의 행보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 대중문화계에서는 OTT 플랫폼 간 경쟁이 심화하면서 어떻게든 눈길을 사로잡아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힌 결과라고 분석한다. 노출신과 강도 높은 표현은 초반 화제성은 분명 크게 끌어올릴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도 그 작품이 명작으로 불리며 장수하기 위해서는 보다 치밀한 각본과 캐릭터, 완성도 높은 연출이 필수라는 점을 부정하긴 어렵다. 이미 과거 사례들을 통해서도 자극적인 콘텐츠가 단발성 이슈로 소비되고 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미있는 점은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팬층이 분명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특히 춘하연의 담은 조선시대 로맨스라는 설정에 빠져드는 팬층이 생겨났다. 애초부터 19금을 예고했기에 노골적인 장면을 보더라도 크게 충격받지 않는다는 시청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들은 지금까지 사극에서 가려졌던 부분을 과감히 드러냈다. 며 작품의 용기를 칭찬하기도 한다. 물론 반대 측에서는 얄팍한 성적 코드로 화제를 모으는 것이 곧 작품성 훼손으로 이어진다 고 주장한다. 배우들의 노출을 예술 혹은 역사적 고증이라는 명분으로 감싸기에는 때로는 의도적인 시선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특정 부위를 필요 이상으로 클로즈업한다거나 서사전개와 무관하게 뜬금없이 삽입되는 배드씬은 제작진이 노출을 단순 흥행 전략으로 삼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준다. 이는 시청자들의 감상 몰입을 방해하고 자극적인 부분만 부각되도록 만들기 쉽다. 결국 시청자들의 반응은 극도로 엇갈린다. 한쪽에서는 이제 한국 드라마도 좀 더 성숙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도 되지 않느냐며 응원을 보내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과유불급이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다. 과연 이 가운데서 작품의 진정한 가치를 확인하려면 노출이 아니라도 충분히 몰입도 높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지, 이야기 자체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OTT 플랫폼들이 보여주는 과감한 시도는 짧은 시간 안에 시청자를 확 끌어당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이후다. 시청자들은 생각보다 빠르게 자극적인 장면에 익숙해지고 그 자극이 더 이상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는 순간을 맞이한다. 이때 작품이 안고 있는 내적 완성도나 메시지가 부실하다면 시청자들은 손쉽게 이탈해버리고 만다. 결국 업체들은 초반 화제성만으로는 지속적인 유료 가입자를 붙잡아두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TVN의 초창기 사례가 대표적이다. 선정성 논란이 계속되자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을 샀고 결국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폐지 혹은 대폭 수정을 거쳤다. 이후 TVN은 응답하라 시리즈, 삼시세끼, 꽃보다 할배 같은 높은 완성도의 예능과 드라마로 우수한 콘텐츠 제작 역량을 증명해냈고 시청자들의 신뢰를 회복했다. 지금의 TVN은 자극보다는 이야기에 집중한다. 는 이미지로 자리 잡았다는 점이 흥미롭다. 바로 이 지점에서 현재의 티빙이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 강렬한 인상을 주기 위한 노출 자체를 전면 부정할 필요는 없지만 왜 이 장면이 필요한가에 대한 설득력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그리고 촬영과 편집 과정에서도 배우의 권리를 존중하고 시청자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수준에서 각본의 개연성을 충분히 살려내야 한다. 만약 이 과정이 부실하다면 당장의 화제몰이에는 성공하더라도 티빙의 오리지널 시리즈가 오랜 시간 사랑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편 새로운 콘텐츠를 기다리는 팬덤 입장에서는 더 색다른 시도를 해도 좋다는 응원도 분명 존재한다. 이들은 고전적인 사극 문법에서 벗어나 미술 위상 조명 연출 등 다양한 방면에서 현대 감각을 도입하는 티빙의 실험 정신을 높이 평가한다.
실제로 춘하연회담의 화려한 색채 표현, 우시왕후의 중후하면서도 신비로운 미장센, 원경의 과감한 캐릭터 해석 등은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다. 다만 노출의 수위 조절과 표현 방식에 있어선 시청자들의 가치관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더 세심하고 치밀한 접근이 필요하다. 원치 않는 노출 장면이 삽입되거나 배우 본인도 예측하지 못했던 편집이 나간다면 이는 제작진과 배우 간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린다. 동시에 시청자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성적 대상화가 되었다 는 기분 나쁜 위화감을 느끼게 된다. 이는 작품의 팬으로서도 마냥 옹호하기 어려운 지점이다. 사극은 이미 수많은 작품이 쌓여있는 장르지만 동시에 새로운 해석과 상상력의 여지가 무궁무진한 무대이기도 하다. 갈등 구조, 왕권 다툼, 로맨스, 정치적 음모 등 다양한 소재가 펼쳐질 수 있으며 시청자들에게 역사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거기에 최신 기술과 연출 기법을 접목한다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혁신적인 사극이 탄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이 노출 장면과 같은 선정적 요소에만 의존한다면 콘텐츠는 자칫 시청자에게 허무함을 안기게 된다. 결국 노출 말고는 내세울 게 없었나? 라는 씁쓸한 평가가 뒤따르는 것이다. 더구나 지금은 글로벌 무대에서 K 콘텐츠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은 시점이다. 만약 한국의 사극이 자극적인 장면만 난무한다 는 인식을 준다면 오히려 장르와 플랫폼 모두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남길 위험이 있다. 그렇기에 티빙을 비롯한 국내 OTT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콘텐츠의 기획 의도를 명확히 세울 필요가 있다. 만약 노출 장면이 이야기 전개상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설정이라면 정당성을 확보할 만한 연출과 메시지가 필수다. 그리고 촬영 전후로 배우와 충분히 소통하고 시청자들도 납득할 수 있는 편집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것이 곧 제작진의 책임이며 나아가 팬덤과 대중의 신뢰를 쌓는 유일한 길일 것이다. 티빙이 우시왕후, 원경, 춘하연회담을 통해 시도한 파격과 도전은 시청자들에게 오묘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며 여러모로 회자되고 있다. 틀에 박힌 사극을 탈피하려는 노력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일부 장면에서 과도한 노출 혹은 배우 존중의 부재가 드러나면서 비판 역시 동시에 제기된다. 플랫폼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초반에 강렬함만 쫓다 보면 오히려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콘텐츠의 본질을 잃게 되는 위험이 따른다. 넷플릭스 추격을 향한 조급함을 버리고 대신 작품의 완성도와 스토리에 집중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사극이라는 넓은 무대에서 충분히 다양한 이야기 전개와 신선한 시각적 시도를 할 수 있음에도 굳이 노출을 전면에 내세워 리스크를 감수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작품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캐릭터들의 진정성, 그리고 시청자들이 이에 공감하고 사랑을 보낼 수 있는 스토리텔링이다. 화제성과 흥행은 결국 이러한 기본기를 탄탄히 갖춘 후에 따라오는 보상이지 노출 장면만으로 담보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니다. 티빙이 이 점을 깊이 고민하고 다음번에는 보다 설득력 있고 진정성 있는 사극을 들고 나와 시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흥미롭고 진솔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